안녕하세요. 앞다투어입니다. 요즘 해외여행 많이들 가시죠? 한참이나 지속되었던 세계적인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갑갑함을 느끼셨는지 주변에 보면 해외여행을 다녀오셨거나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또 본인이 직접 해외를 나가지 않더라도 세계 곳곳의 생활 풍습이나 문화유산, 그 나라의 향토 음식 같은 걸 소개해주는 많은 해외여행 프로그램들이 방송되고 있고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세계 여행 프로그램을 즐겨 보는데요. 전에는 여행 프로그램의 간판격이라고 할 수 있는 KBS의 걸어서 세계 속으로와 EBS의 세계 테마 기행과 같은 교양 프로그램을 주로 시청했다면 요즘은 여행과 예능을 합쳐 오락성이 더욱 가미된 JTBC의 톡파원 25시라든가 채널 S의 다시갈 지도를 비롯해 다양하고 새로운 여행 프로그램을 보는 재미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저런 해외여행 프로그램을 보시다가 저기 나도 가봤는데 언제 갔더라? 하고 궁금해 하신 적 없으신가요? 그리고 몇 년도 몇 월 달에 그 나라를 갔었는지 기억을 해내려다가 생각이 안 나서 포기하고만 경우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나의 해외여행 기록을 잘 찾아내고 정리해두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의 해외여행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 여권만 들여다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은 전자식 자동 출입국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나라가 많아서 여권에는 아무것도 찍혀 있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래서 여권만으로는 내가 언제 어디를 갔다 왔는지 찾거나 기억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언제 어느 나라를 여행했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나보다 내 출입국 내역을 더 잘 기억하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어디냐? 바로 대한민국 정부죠. 우리가 평소에 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하루 중 한두 시간만 가능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하루 24시간 내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 24를 검색창에 치고 해당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사이트 이름이 정부24, 민원24 뭐 이렇게도 저렇게도 불리는데 현재 공식 사이트명은 정부24가 맞습니다. 일단 이렇게 정부24 사이트에 들어와 보면 메뉴가 참 많은데 우리는 뭘 확인하러 왔죠? 그렇습니다. 내 정확한 해외 출입국 기록을 보러 왔기 때문에 사이트 내 검색창에 출입국이라고 세 글자만 쳐봅니다. 문장 자동 완성 기능이 있어서 치는 중에 바로 출입국 사실 증명서 발급이라는 메뉴가 뜹니다. 이걸 클릭하면 다음 메뉴로 넘어가고 여기에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항목에 있는 발급하기를 누릅니다. 그럼 회원으로 발급할 거냐 비회원으로 발급할 거냐를 묻는데 편하신 대로 선택을 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인증을 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여튼 정부든 금융권이든 이 인증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세상입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간소화되어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네요. 역시 편리한 방법으로 하나를 선택하시고 인증을 마치면 이렇게 민원 서비스 중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화면이 나옵니다. 스크롤을 해서 조금 밑으로 내려보면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신청 화면이 나오는데 출입국자 개인정보는 아까 본인이 인증을 해서 들어왔으니까 자동으로 떠 있고요. 기록 조회 화면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기록 대조 시작일과 기록 대조 종료일을 넣으면 되는데 뭐 짧은 1, 2년 정도의 특정 기간만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긴 기간도 되기 때문에 내가 처음 해외에 나간 해부터 오늘 현재까지 기간을 넣으면 내 평생에 걸쳐 해외에 나갔다 들어온 기록이 한꺼번에 조회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난생 처음 해외여행을 나갔던 기억들은 다 있으시겠죠? 대부분 신혼여행 아니면 학생 때 배낭여행 경험이실 텐데 그 해가 몇 년도였는지 정도는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어디다가 제출할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궁금해서 뽑아보는 거니까 발급 용도는 기타, 수령 방법은 온라인 발급 본인 출력으로 선택하시고 발급 부스 한부 이렇게 하고 맨 아래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잠시만 기다리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곧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에서 문서 출력을 클릭하면 PDF 파일로 문서가 출력됩니다. 발급 비용은 무료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3페이지가 출력되었는데요. 보시면 출국한 날짜와 입국한 날짜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해외에 나갔다가 몇 월 며칠에 귀국을 했는지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에는 어느 나라를 갔다 왔는지 목적지는 적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2단계가 필요합니다. 자동 출입국 시스템을 사용하는 나라는 여권에 아무것도 찍어주지 않지만 그렇지 않고 스탬프를 찍어주는 나라도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출입국 사실 증명서의 날짜와 여권상 스탬프의 날짜를 비교해가며 특정 기간에 어느 나라를 다녀왔는지를 확인합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입국할 때 한 번 쾅, 또 출국할 때 한 번 쾅, 모두 2번의 도장을 찍어주죠. 각 나라의 스탬프 모양과 색깔이 모두 달라서 이걸 모으는 재미도 쏠쏠했는데요. 이런 아날로그식 낭만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깐 각 나라의 스탬프 모양을 좀 구경하고 가실게요. 그렇게 많은 나라의 스탬프를 모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나라의 스탬프가 가장 마음에 드세요? 자, 이렇게 두 자료를 번갈아 비교해가며 내 기록을 완성해 가다 보면 고비가 찾아오는데요. 바로 증명서에는 분명히 출입국 날짜가 있는데 여권에는 아무것도 찍혀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제 케이스를 보면 이런 경우는 2가지 사례가 있더군요. 하나는 아까도 언급했지만 전자식 자동 출입국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나라를 방문했던 경우와 단체 비자로 중국을 방문했던 경우 2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동 출입국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나라를 여행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 어느 나라를 갔었는지 기억해내는 게 어렵지 않았는데 10년도 더 된 예전에 여권에 안 찍힌 나라는 중국이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단체 비자로 중국을 방문하게 되면 비자 종이에 적힌 명단 순서대로 입국장, 출국장을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이때는 여권에 아무것도 찍히지 않습니다. 이런 절차가 번거로워 개인 비자를 받으면 중국도 여권에 스탬프를 찍어줍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도 꽤 예전인데 여권에 스탬프가 없는 게 있다면 높은 확률로 중국에 단체 여행을 다녀오신 게 맞을 겁니다. 자, 이 정도 단계까지 진행하면 사실 대부분의 기록은 완성되는데요.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본인 휴대폰에 있는 해외여행 사진의 시간과 장소를 대조해 보시면 빈틈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런 3단계를 모두 거쳐 완성한 제 해외 출입국 기록입니다. 모두 60차례에 걸쳐 19개국을 여행했었네요. 그중 대부분은 출장으로 47회, 나머지 13회가 개인적인 여행이었었는데 이번에 정리해가면서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기록을 만드는 게 나름 의미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과 귀찮다고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세계가 점점 디지털화되는 추세라 여권에 스탬프 찍어주는 문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흔적도 없는 여권만 보시고 나중에 후회하기보다는 내일보다는 기억력이 조금이라도 좋은 오늘 당장 이런 기록을 한번 만들어 두시는 건 어떨까요? 만드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의 추억도 잠깐 되살아나는 건 덤입니다. 자, 지금까지 나의 해외여행 기록 찾는 법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길 강력 추천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